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달입니다. 오늘은 2차 대유행 때 주목해야 할 주식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감 나스닥 1.4% 상승, FOMC 초완화 정책 유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는 0.61%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는 1.2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35%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나스닥이 올랐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1% 이상 급등과 급락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공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공황이 끝났다면 거의 0%대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모두 1%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도 이제 오르고, 그리고 TSMC도 이제 8% 정도 빠졌다가 17%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화웨이하고 특허 사용 계약하면서 장외에서 이제 13% 넘게 상승하고요. AMD도 그 실적 때문에 급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닥 같은 경우도 제약 업종에 진출한다고 해서 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코닥 보시면 318%가 뛰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570%가 이제 뛰어가지고 이게 한 20차례 정도 이제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거래 중단이. 아무래도 이제 코닥이 후지필름이 이제 화학 업종으로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은 이제 제약 업종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화학을 했던 회사니까 그쪽으로 이제 동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분위기예요. 실적이 이제 좋다는 얘기죠. 어제까지 한 80% 정도 주식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IT 쪽은 이제 더 좋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보잉이나 뭐 이런 컨택트 주식들은 어닝 쇼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구글하고 페이스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제 광고 수입이 거의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8%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꽤 큽니다. IT 주식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컨택트 주식들이 지금 그 어닝 쇼크가 전부 나오고 있죠. 그랬다면 지금 3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 컨택트 주식들이 광고를 했을까라는 거죠. 광고를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뭐 지금 사람도 줄이고 그러는데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어닝 쇼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진짜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경기가 좋아졌냐? 한 6월달 정도에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4월달, 5월달 완전히 죽쓰고 6월달에 이제 경제 재개하면서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때는 이제 더 좋아진다는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앞으로도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이제 컨택트 주식은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뭐 나쁘고 좋고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3분기에 컨택트 주식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구글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닝 쇼크가 나오고 3분기에도 안 좋을 것 같다면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죠.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는데 그 중에서도 IT에서도 언택트에서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빼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언택트 중에서도 언택트인 주식들, 그러니까 세계 1등이죠. 뭐 이런 주식들이나 아니면 뭐 쇼피파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자상거래, 그리고 사이버 결제나 아니면 뭐 이런 배달, 뭐 이런 언택 관련 주식들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왜 올랐냐? 왜 올랐냐면 이게 이제 페드에서 굉장히 이제 좀 완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FOMC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완화 정책을 유지를 했다라는 거고요. 최근 몇 개월 동안 경제 활동과 고용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올 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수요 부진과 크게 낮은 유가가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 환경이 몇 개월째 개선되고 있고, 이는 미국 개인과 기업의 신용 흐름과 경제에 지지하려는 정책 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 결론은 경제가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때까지 초유의 강력한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어제 이제 연준의 역할이 컸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는데 파월이 이제 원래 삽질을 잘 하다가 뭐 이때는 이제 그 보면 이제 주식에 이제 구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약간 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란 얘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인플레이션이 올 때까지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욕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달러의 하락은 더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 것이 주식과 금입니다. 자, 금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오를까? 예,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단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GLD 기준이에요. 뭐 GLD도 있고 IAU도 있는데 뭐 지금 수수료로 보면 IAU가 이제 더 좋고, IAU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 주관사더라고요. 예. GLD가 S&P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괜찮은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제 계산을 해보면 2008년도 12월 16일에서 이제 2011년도 8월 10일까지 111% 올랐습니다. 예, 양적 완화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2020년 3월 16일서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오늘 현재까지 2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규모는 2조 9천억 달러고 앞으로 이제 1조에서 3조 달러 더 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더 큰데 이제 기간은 더 짧은 거죠. 예, 기간은 더 짧은데 지금 올라간 기간이 한 2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를 이제 대입해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은 돈을 풀 것이고요. 오름폭이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더 증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면 70% 이상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 29%밖에 안 올랐으니까 111%까지 본다면 한 70%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30일 현재 온스당 1960달러를 이제 찍고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70%를 더 한다면 한 2년 반 동안 3,300달러 정도가 됩니다. 3,300달러.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3,500달러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런 계산에 의해서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올랐으니까 아직 매수 안 한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급락할 때만 추미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보입니다. 뭐 지금 들어갔다가 뭐 내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고 이제 굉장히 울지 마시고 저는 이제 금을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주식이나 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떨어질 때만 추미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93까지 떨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신흥국 통화로도 이제 달러가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원화가 이제 1900선 깨고 1980선, 1980선, 1800선, 1980선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예. 89까지 찍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내용은 한국은행이 연준 6개월과 한시적으로 체결한 통화 스와프 계약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뭐 지금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자금 유출 위기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연장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연장을 연준이 미리 선수 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을 안 했을 경우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냐. 자, 한미 통화 스와프는요. 한미 통화 스와프뿐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에 달러를 쟁여놓고 있는 나라들,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한테는 모두 지금 통화 스와프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해준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차례차례 해줄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이유가 뭐냐? 예,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제 통화 스와프가 끝나고 한국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하고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국은 외국인들한테 이제 달러를 줘야 되죠. 예, 달러를 줘야 됩니다. 나가니까. 그런데 한국의 이제 수출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수 없으면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급박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2차 대유행이 막 벌어지고 한미 통화 스와프는 이제 끝나고 막 뭐 한국에 이제 뭐 이런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뭐 사정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불안해서 팔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국채를 팔게 됩니다. 예, 국채를 팔게 되는데 미국의 국채를 많이 팔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요.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심지어 연준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연준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중국 정도가 이제 팔아줘야 되지만 현재 통화 스와프를 한 곳이 한국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이제 통화 스와프도 연장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연준은 이제 손해겠지만 가장 큰 위험은 앞으로 발행해야 될 그 국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조 달러나 3조 달러를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막 파니까 수익률은 올라가고요. 예, 그러면 미국 국채 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국채 발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연준이 사주면 되지만 통화 스와프가 안 돼가지고 외국 신흥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팔아 버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연장해주고 이제 실리를 챙긴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실리를 챙긴 것이다. 예, 원래 이제 달러가 풀리면 처음에는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다가 미국 주식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금과 은 같은 이제 자산이 오르고요. 상품 가격이 오르고 신흥국 통화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사주면서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이 같이 오르는 것이 이제 흐름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이제 원화 가격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달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목해야 될 점은 자, 2차 대유행입니다. 코로나 두 번째 파도 막자 긴장하는 유럽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봉쇄 조치가 느슨해지고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각국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하자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8일 유감이지만 지금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두 번째 파도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래서 이제 존슨 총리는 뭐 24시간 이제 격리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달만 지나면 이제 가을입니다. 예, 가을에 이제 추워지면서 이제 점막이 갈라지는 계절이죠. 점막이 갈라지면 바이러스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따라서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면 괜찮겠지만 현재 속도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과 같은 패턴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과 같은 패턴이 뭐예요? 미국은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면서 달러를 더 풀 거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언택트 주식은 더 올라갈 거고, 컨택트 주식은 바닥을 길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값은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나 은값은 많이 오른 만큼 떨어진 날 추매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지금 들어갔다가 이제 막 뭐 내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막 울지 마시고 뭐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떨어진 날만 이제 추매를 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 뭐냐? 자, 2차 대유행 때는 언택트와 금을 주목하라라는 거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바닥인 컨택트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2차 대유행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오히려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컨택트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2차 대유행 때 주목해야 될 주식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매뉴얼은 공화의 끝은 1, 8거래일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뜨고 두 달 플러스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8월 12일까지 마이너스 3% 뜨지 않으면 공항 끝입니다. 다만 6월 23일에 8거래일 상승하고 들어갔는데
8월 10일 전까지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 공황 종료는 2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위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이득이 본인한테 있습니다. 오늘은 2차 대유행 때 주목해야 될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